하고 논리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매번 바꿔야 돼요. 그럼 인스트럭션 하나 실행할 때마다 예전에는 주소를 다이렉트로 찾아갔는데 주소 계산하기 위해서 그 주소값 메인 메모리 레지스터를 로드하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로드하고 그다음에 페이지의 베이스 주소 찾아가지고 그걸 또 메모리로 로드하고 두 개 더해가지고 옵셋 그 뭐 프레임 주소 계산하고 거기다 디스플레이 또 더해가지고 피지컬 주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해야 되고 그러면은 연산 하나 할 때마다 거기에 미리 주소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쓸데없는 연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 첫 번째는 페이지 테이블은 무조건 메인 메모리의 빠른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요. 만약에 페이지 테이블에 하드디스크에 있다 그러면은 주소 계산할 때마다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와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테이블을 메인 메모리에 놓고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메인 메모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페이지 테이블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이제 페이지 테이블의 그 위치 하고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의 메모리에 있을 때 주소 계산하려면은 메인 메모리의 페이지 테이블이 어느 위치부터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그럼 시작 주소에다가 인덱스로 해가지고 페이지 넘버 플러스 시켜가지고 페이지 넘버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주소가 또 그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처럼 뭐 포인터를 주소 공간을 프로그램 범위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페이지 바운드를 벗어나게 하면은 그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주소 계산하기 위해서 항상 두 개의 값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지점, 페이지 테이블의 기본 위치하고 페이지 테이블의 길이하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를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항상 체크하기 위해서 이 두 개 값 체크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을 주소 계산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라는 하드웨어 값을 가져요. 하드웨어 메커니즘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TLB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LB라는 하드웨어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로 CPU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요거는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로 구성된 특수한 하드웨어예요. 이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가 뭔지 알아요? 못 들어봤나요? 이거는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 연계 과정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컴퓨터 아키텍처를 배우면은 이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가 나와요. 그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개념만.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뭘 하냐면은 이게 패스트 룩업 하드웨어예요. 패스트 룩업이라는 게 원래 메모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면은 페이지 테이블은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테이블의 왼쪽에는 페이지 값들이 들어 있죠. 페이지 값들이 들어 있고 그 값을 찾아가지고 찾으면은 그 값에 매핑되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근데 이 페이지 테이블이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은 100개의 페이지 테이블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100번 비교를 해야 되죠. 찾아가면서. 그럼 그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100번 비교하는 거를 100번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비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인풋이 만약에 이제 그 4개 4비트짜리 바이너리 입력을 주면은 4비트짜리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4비트짜리 바이너리 그 줄 수 있는 거는 0000, 0001, 0010, 0011 해가지고 16가지 조합을 줄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0부터 16까지를 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0부터 16까지 키를 줬을 때에 0000일 때에 아웃풋이 뭐가 되는가? 그리고 0001일 때 아웃풋이 뭐가 되는가? 이 아웃풋도 만약에 아웃풋은 이제 4비트로 나올 수도 있고 5비트나 이제 여러 비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그 0부터 16까지의 그 가로 테이블이 있고 그 값이 주어졌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는가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는 0000이면은 여기 시간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여기 이제 이니셜로 그냥 무조건 주는 값도 있는데 이니셜로 주는 값도 없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0000이면 0000이 나와요. 그리고 0001이면은 요 마지막이 1이죠. 1 세팅된 것만 여기 점 찍은 거 요것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 1이라는 신호가 1로 가고 요 세 개는 0이 돼요. 그러니까 0001이 들어가면은 0010이 나오는 거죠, 출력이. 그리고 0011이 들어가면은 요 두 개가 세팅이 되니까
요거 앞에 3비트가 세팅이 돼요. 그래서 0011이 들어가면은 1110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핑을 시켜놓으면은 요 16가지 조합에 대해서 요게 16개의 점이죠. 요 점을 조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출력값을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예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은 0000일 때 뭐냐, 0001일 때 뭐냐, 이거를 16번을 비교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를 구성하면은 인풋을 한 번만 주면은 출력이 바로 나와버려요. 요 값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요거는 개념적인 거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선을 갖다가 단선하고 결속하고 선을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드웨어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값을 변경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어떤 뭐 롬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 같은 경우는 고정되는 게 아니라 프로세서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페이지 테이블은 항상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는 못 써요. 그래서 가변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변환을 하면은 어드레스 변환할 때 논리 주소를 가지고 피지컬 주소를 이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A'이 예에서 논리 주소고 A2'이 이제 피지컬 주소라면은 앞에다가 그 논리 주소 A'을 주면은 이 TLB에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요 A' 값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주면은 프레임 번호가 바로 그냥 출력으로 한 클락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해서 빠르게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요. 근데 이 페이지 테이블을 이 TLB,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로 구성을 하면은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는 굉장히 비싼 이제 하드웨어고, 그리고 이걸 무한히 크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 사이즈는 제한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페이지 테이블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니까 페이지 테이블 전체를 넣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캐싱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캐싱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략이나 방법은 있어요. 이 TLB 하드웨어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뭘 넣냐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페이지 테이블 중에서 많이 사용될 만한 페이지 엔트리만 여기다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로지컬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꿀 때에 이 로지컬 주소를 가지고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이 TLB 룩업을 먼저 해요. 룩업을 해서 TLB에 해당되는 프레임이 들어있으면은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피지컬 주소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히트하는 경우죠.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죠. 없는 경우는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에서 찾아요. 이거를 찾아서 그 프레임 번호를 구해가지고 이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피지컬 주소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LB에 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변환이 되는 거고, TLB 없으면은 기존 방식대로 좀 늦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콜했을 때 얼마나 TLB에 자주 사용되는 게 많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LB 방법으로 페이지 테이블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대한 보호 개념인데, 이 페이지 보호는 실제 페이징 방법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고, 이 페이지 보호는 나중에 이제 가상 메모리로 갈 때에 굉장히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페이지의 보호라는 거는 페이지 테이블의 보호 비트라는 거를 따로 세팅을 해야 돼요. 따로 세팅을 해서 밸리드냐 인밸리드냐 이게 구분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서의 페이지가 0부터 5까지 해서 6개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프로세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 프로세서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 때에 이 페이지 테이블은 6개만 사용을 하죠. 5까지. 그러니까 요 0부터 5까지만 그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고, 요 프레임 번호가 들어가 있고, 요 프레임은 실제 메인 메모리에 매핑이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6, 7페이지 엔트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페이지가 할당이 안 돼 있어요. 할당이 안 돼 있으니까, 할당이 안 되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이쪽으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이쪽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으로 가게 되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다가 인베리드 태그를 둬가지고 이 페이지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마킹을 해가지고 혹시 잘못된 페이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도 그 페이지를 가지고 엉뚱한 데 액세스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주소,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페이징 방법에서는 제한적으로 6개 페이지만 사용하니까 딴 데로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가상 메모리로 가면은, 가상 메모리는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에 5개 프레임이 5개의 페이지가 있으면은
5개 페이지를 다 메모리에 로드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 1, 2, 3, 4, 5에 해당되는 페이지 번호라고 하더라도 이게 밸리드 페이지가 있고 인밸리드 페이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지를 액세스할 때에 가면은 이 페이지 번호 가지고 이 페이지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갔을 때에 여기에 밸리드 비트가 밸리드면은 피지컬 메모리로 바꿔가지고 바로 주소 액세스를 하고, 이게 인밸리드 하면은 페이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메인 메모리에 없으면은 다른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보호 비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는 궁금하겠지만 좀 참으면은 다음 시간에 가상 메모리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해보고 실제 가상 메모리가 어떻게 하는가. 생각보다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또 우리 프로세스 할 때 여러 가지 라운드 로빈, FC, FS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 메모리에도 그거 못지않게 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페이징 방법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페이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 공유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용할 때에 문서 편집을 이제 아래 한글을 띄워서 문서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문서 편집하는데 A라는 문서 편집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거는 카피도 하면서 딴 문서를 두 개의 문서를 같이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 한글을 2개 띄울 수가 있죠. 2개 띄워서 서로 다른 문서를 올려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2개의 문서 편집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페이지 공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프로세서가 P1하고 P2하고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이 둘 다 아래 한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래 한글 작업을 하면은 아래 한글의 코드 부분이 있죠. 프로그램 코드 부분. 코드 부분은 똑같죠. 2개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코드는 똑같고 그 안에 로드되어 있는 데이터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서를 로드해가지고 편집을 하니까 문서에 대한 데이터만 다르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같은 코드 부분, ED1, ED2, ED3는 코드 부분이고 데이터 1이 데이터 부분이라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코드 부분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죠. 2개가. 같으니까 이거를 메인 메모리에 로드할 때에 똑같은 거를 이중으로 로드할 필요가 없죠, 메모리에. 그러니까 요거는 한 프로세서가 로드돼서 이게 ED1, ED2, ED3가 세 개의 코드가 로드가 돼 있다 그러면은 다른 똑같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데이터만 다른 게 로드가 되면은 이 코드는 똑같은 걸 그대로 이용해요. 그대로 이용하고 이거를 실행할 때는 그러니까 로드에 있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데이터는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그거를 작업할 때 중간에 제어하는 제어 코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값이라든가 현재 프로그램 위치가 어디고 PCB 블락하고 요런 거는 다르게 가죠. 요런 건 다르게 갔는데 이거를 실행할 때 실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코드는 똑같은 코드를 불러오죠. 그래서 그 코드 부분은 같은 영역에 존재하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페이지 테이블 상에서 요 코드에 해당되는 거는 똑같은 프레임 번호를 갖고 요 데이터만 서로 다른 데이터가 로드가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가 2개가 아니라 3개네요. 3개의 프로세서가 코드는 똑같이 사용하고 데이터만 다른데 로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메인 메모리 공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페이지 공유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페이지 공유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텍스트 에디터, 아래 한글 같은 텍스트 에디터라든가 컴파일러라든가 또는 어떤 윈도우 시스템의 OS의 기본 UI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 코드를 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사용할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재진입 가능 코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진입 가능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 한번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나면은 그 영역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보장되는 코드가 재진입 가능 코드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아래 한글 같은 경우 이제 코드 부분은 명령어 부분이니까 변하지가 않는데 간혹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워드 프로세서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코드 부분을 스스로 바꿔가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로드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아래 한글을 로드했는데 아래 한글을 사용하다가 이거 편집하는 스타일을 내가 MS 워드에 익숙하니까 워드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요. 그 워드 스타일로 바꾸면은 명령어의 일부를 워드에 있는 걸로 바꿔줘요. 바꿔주는데 임플리멘트하는 방법이 그건 프로그램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프로그램 구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편집 메뉴에 작동하는 코드 부분을 그러니까 MS 워드처럼 작동하는 걸 바꿔가지고 코드 자체를 셀프 라이팅을 하는 거죠. 자기 자체에다가. 그렇게 해서 코드 자체를 바꿔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재진입이 가능하지 않는 코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페이지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진입 가능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에 프로그램 코드에다가 그런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특성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애트리뷰트에 이거는 프로그램 코드가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비트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적재가 될 때 OS가 이 프로그램 이 영역이 재진입 가능한지 안 한지를 OS가 알 수가 있게 해줘요. 그래서 재진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를 하게끔 OS가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페이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봤고, 그냥 페이지 테이블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게요. 페이지 테이블을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리니어 테이블로 가지면 가장 심플해요. 근데 리니어 테이블로 하는 거는 이게 가상 메모리까지 이제 연기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낭비 요인이 크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메모리에 굉장히 많은 긴 테이블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프로세서마다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리니어 테이블이 아니라 그러면은 페이지 번호를 키로 갖는, 페이지 번호가 키고 그 페이지 번호를 검색해 가지고 거기에 오른쪽에 들어있는 어떤 프레임 번호를 매핑시키는 그런 테이블 구조로 가지게 돼요. 그럼 그 구조로 갖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방법이 발생하는 문제가 서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테이블 서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서치해서 페이지 번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서치를 하려면 서치하려고 그러지 뭐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리니어 서치가 있고 바이너리 서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리니어 서치를 하게 되면은 테이블 사이즈가 만약에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전체 테이블을 다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근데 바이너리 서치를 하려면은 테이블을 페이지를 키로 해가지고 페이지 순으로 소팅을 해야 되죠. 소팅을 해놔서 앞에서부터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페이지가 또 굉장히 많으면 굉장히 많이 서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들이 일단 계층적 페이지 테이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논리 주소를 여러 개의 세부 페이지 페이지를 세분화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32비트 머신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주소 비트가 32비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주소 인덱스가. 그리고 예를 들어 페이지 사이즈가 4K다 그러면은 4K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12비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2의 12승이 4096 4K죠. 그래서 12개의 비트가 요 4K 페이지 사이즈를 하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32비트 중에서 12개 비트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영역으로 남겨놔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내에 옵셋 위치가 되는 거죠. 페이지 내에서 찾아가기 위한. 그리고 앞에 20비트가 이제 페이지 정보가 되는데 20비트 전체를 페이지 번호로 하게 되면은 페이지 번호가 2의 20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2의 20승이 되면은 굉장히 크죠, 이게. 그래서 2의 20승만큼 테이블을 가지려면은 페이지 테이블이 굉장히 커져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 사이즈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20비트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10비트씩 쪼개서 레이어드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하이라키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게 이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1, P2로 구성해가지고 P1이 바깥쪽에 있는 테이블 인덱스가 되고 P2는 안쪽에 있는 페이지 인덱스 테이블이 돼요. 그래서 P1부터 해가지고 10비트 크기로 10비트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1K가 되죠. 1K 사이즈. 그러니까 1K 크기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P1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이너 페이지 테이블 인덱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테이블에서 P2 가지고 또 이제 그만큼 페이지 위치를 찾아가지고 두 단계 거쳐서 찾아서 프레임 넘버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실제 로지컬 주소는 P1, P2, D 이렇게 세 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고 P1을 가지고 첫 번째 바깥쪽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찾아가지고 요게 P만큼 옵셋을 가면은 요게 이제 그 안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인덱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 인덱스를 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인덱스를 P2를 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의 인덱스만큼 찾아가면은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비로소
그 프레임 넘버가 있게 돼요. 그럼 이 프레임 넘버를 가지고 실제 메모리의 그 프레임만큼 가가지고 이 프레임 그 위치, 실제 피지컬 메모리의 위치로 매핑이 되는 이런 식으로 그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구조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P1, P2, D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공간이 있으면은 첫 번째 P1에 해당되는 1K만큼의 페이지 테이블, 바깥 페이지 테이블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P1 가지고 인덱스를 가지고 쭉 찾아가면은 P1의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가면은 두 번째 레이어의 페이지 테이블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는 이 안에 페이지 테이블이 1K짜리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있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그럼 10비트면은 1K 1024개가 있어요. 요 엔트리가.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에는 1024짜리 페이지 테이블이 102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24개 중에서 몇 번째 페이지 테이블인가를 요 P1 가지고 찾아가게 되고 요 P1 가지고 찾아가면은 요 안에 또 몇 번째 엔트리의 그 프레임 넘버인가를 요 P2 가지고 또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2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면은 실제 메모리상의 이제 프레임 넘버로 매핑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페이지 테이블이 매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 P1, P2를 구분하지 않고 20비트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몇 개가 되나요? 한 100만 개 정도의 엔트리가 되나?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가 100만 개 정도의 엔트리가 돼가지고 페이지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 페이지를 가지고 뭐 로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할 때에 프로세서 커가지고 큰 걸 한꺼번에 적재하면서 이제 드는 오버헤드처럼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있어가지고 요 테이블을 레이어 두 개를 해서 그 작은 테이블로 쪼개는 효과를 가지는 게 요 그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의 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64비트 머신으로 가게 되면 더 커지니까 64비트로 가면은 이거를 하더라도 이게 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4비트 머신으로 가면 이거를 3레이어 이상으로 해가지고 3개의 페이지 레이어로 해가지고 더 세분화시켜 놓는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페이지의 개수가 만약에 뭐 그 한 100만 개다 그러면은 100만 개 엔트리에 대한 테이블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럼 이 페이지 테이블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 해시 테이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해시 테이블하고 여기 이제 인버티드 역구조 그 페이지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저도 이제 OS를 뭐 오래전에 공부하다가 요 강의하면서 이제 요거를 준비하면서 책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저도 사실 해시 테이블하고 역구조 테이블은 명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명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추정하기에는 이게 가상 메모리로 가면은 페이지를 만약에 100만 개의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 메모리에 적재되는 거는 100만 개의 페이지가 다 적재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적재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뭐 20만 개만 적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부만 적재가 되는데 20만 개의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100만 개의 테이블 엔트리를 다 가지면은 낭비가 심하죠. 그러니까 그 페이지 엔트리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도 이 해시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추정이 들어요. 근데 우리 참고서 교과서에도 보면은 거기 해시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보통 이제 32비트 이상이 되는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고 그 32비트 이상이 되면은 공간이 2의 20승계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져야 되죠.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가상적인 페이지 넘버가 그 페이지 테이블에 해시돼서 들어가요. 이 해시 테이블은 아는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몰라요? 데이터 스트럭처 하면은 요거 나오는데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 해시 테이블 스트럭처가 나와요. 해시 테이블은 뭐냐면은 그 관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부터 1000까지의 숫자를 키로 가져요. 그래서 1일 때는 뭐 2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게 1000개의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1부터 1000까지를 가지고 찾아가는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은 1000개짜리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죠. 1000개짜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뭐 30이면은 30을 쭉 찾아가지고 30에 해당되는 거를 딱 찾으면은 이제 1000개짜리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1부터 1000까지의 테이블인데 1부터 1000까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범위는 1부터 1000까지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건 한 20개만 사용돼요. 그 중에. 그러니까 1부터 1000까지에 속하는 숫자 중에서 한 20개 정도 숫자만 사용이 돼요. 그러면 20개밖에 안 되는데 1부터 1000까지 구성하려면은 20개, 테이블 20개짜리만 있으면 되는데 1000개를 구성해야 되니까 낭비가 되게 심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해시 방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해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테이블 엔트리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 1부터 1000까지를 20개로 매핑을 한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한 20개짜리 테이블만 만들어요. 그래서 20개가 1부터 20까지 나오는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을 만들고 1부터 1000까지의 숫자에다가 어떤 수식을 대입을 해요. 수식을 대입해서 그 수식을 돌리면은 결과는 1부터 1000까지를 입력으로 넣는데 나오는 출력은 1부터 20까지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넣으면은 만약에 3으로 나오고 2를 넣으면은 4로 나오고 3을 넣으면은 0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입력이 1000개인데 출력은 20개만 나오니까 중복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1부터 1000까지 중에서 2를 넣었더니 2가 나왔는데 10을 넣어도 2가 나오고 뭐 15를 넣어도 2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같은 출력이 나오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균등하게 이게 그 1000개를 20개로 매핑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는 게 50개씩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해시 함수예요. 그래서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이용하냐면은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제 검색할 때에 이게 서치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 가지고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 이름은 무한하죠. 무한한데 그 사람 이름을 리니어하게 다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만약에 1000명이 들어가겠다 사람이 1000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1000개를 다 일일이 1000번을 비교하면서 찾아야지 해당되는 사람 이름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해시 함수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사람 이름 중에서 첫 자를 가지고 해시를 해요. 간단하게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 하면은 첫 자가 J죠. 아담 하면은 첫 자가 A고. 근데 앨리스도 A죠, 첫 자가. 그러면 이제 첫 자가 A인 거는 A라는, 그러니까 첫 자가 A면 알파벳이 26개니까 26개 통에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첫 자가 A인 사람은 다 A 통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A에는 앨리스, 아담, 아서, 이런 이름들이 쭉 들어가죠. 첫 자가 B인 거는 B 통에다 다 넣는 거예요. 베티, 뷰티, 이런 건 다 B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26개 공간에다가 그 모든 사람 이름을 다 매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A에는 예를 들어서 20개, 그러니까 20사람이 있고, 20개가 들어가 있고, B에는 한 10개가 들어가 있고, C에는 20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앨리스를 찾겠다 그러면은 앨리스가 A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A면은 A통으로 바로 갈 수가 있죠. A통으로 먼저 바로 가가지고 A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앨리스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명 중에 A를 시작하는 게 20명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A를 찾아가서 20번만 비교해보면은 앨리스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리니어 서치로 하면 1000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중간에 검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한 500번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해시 함수예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가상 메모리 공간에서는 0번지부터 100만 번지까지 100만 개의 어드레스 공간이 있는데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다면 그 중에 이제 실제 로드되는 거는 한 10,0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해시 테이블 사이즈를 한 1000개 사이즈로 해가지고 1000개에다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해시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페이지 넘버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돌리는 거예요. 해시 함수를 돌리면은 페이지 넘버는 1부터 100만까지 가질 수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시 함수를 돌리면은 결과는 한 1부터 1000까지만 나와요. 1000개로 이제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시 함수를 돌려가지고 그 번호로 바로 간 다음에 바로 가면은 이 100만 개 중에서 요 결과가 나오는 그 페이지들이 이 뒤에 링크드 리스트로 차례로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리니어하게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는 요 페이지 번호가 해시 함수는 여기 나왔고 여기에서 요 P가 여기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P 번호로 가진 요 인덱스가 있겠죠. 그럼 요 P 번호로 가진 거에 프레임 번호가 몇 번인가 봐가지고 요 프레임 번호로 바꿔서 요거 피지컬 주소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해시 테이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 방식으로 가면은 테이블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검색할 때도 그 해시 함수로 1차 찾아가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이라는 개념은 알아두세요. 이거 이제 컴퓨터 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제가 좀 논외로 좀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좀 어정쩡하게 끝났던 블록체인 방법. 그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이 이 해시 함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해시캐시 함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함수를 해시 함수로 돌리면 결과가 나오죠. 근데 블록체인에서 쓰는 해시캐시 함수는 이 함수를 돌렸을 때에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0부터 1000이다 그러면은 이 해시 함수를 돌렸을 때에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오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0 사이의 결과가 나오는 이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 해시를 돌렸을 때에 단적으로 예를 들어 해시 함수가 결과가 100이 나오는 이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찾는데